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살찌는 계절 겨울이라 그런가 유산소 운동을 하다니 추워진 날씨 탓에 러닝도 오래 못 뛰고 헬스장에 사람은 너무 많고 이 관리는 하고 싶은데 제한이 참 많죠. 그러다 보니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.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가 좋은 운동기구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홈트 전문 브랜드 더스크랩과 함께 리뷰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던 터닝바이크를 리뷰해볼게요. 제일 먼저 이 가격은 네이버가로 약 18만원에 구성되어 있는데요. 화물택배 인점을 감안해서 배송비를 포함하더라도 2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. 박스를 딱 봤을 때 일단 크기가 꽤나 크고 무게감도 있어서 기대가 좀 있는데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. 오. 일단 이런 포장 박스나 비닐은 다 벗겨주겠습니다. 박스가 일단 크고 포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어서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구성품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바이크 메인 본체, 안장을 끼울 수 있는 부위와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안장 기둥, 높이 조절도 가능한 핸들 기둥, 플라스틱 소재의 거치대 패드, 안장 쿠션, 밑에 스프링도 달려 있습니다. 우측 페달과 좌측 페달 들어 있습니다. 우측 페달은 R 표시, 좌측 페달은 L 표시가 적혀져 있네요. 그리고 페달과 함께 동봉되어 있던 발등을 지지할 수 있는 스트랩도 들어있고요. 잡을 수 있는 핸들 본체, 바닥에 맞닿는 전방 지지대, 바퀴 달려 있는 부품이 전방 지지대입니다.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지 않은 후방 지지대, 안장 기둥과 핸들 기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레버가 2개 들어있고요. 고정해줄 수 있는 지지대 볼트 4개,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13mm, 15mm 스패너와 육각 렌치입니다. 그리고 안에 작은 박스가 같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아마 심박수나 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 것 같고요. 안에 같이 들어있던 건전지까지 있습니다. 제품 사용 설명서와 QR코드까지 찍힌 종이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들어있네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꽤나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결만 하면 사용 가능하게 잘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이 재료와 부품들을 가지고 바로 조립해 보겠습니다. 조립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서에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지만 설명서만 보고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영상으로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리뷰하는 입장이니까 조립하는 과정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지대 2개를 바이크 본체 제일 아래에 먼저 체결해 줄 겁니다. 들어있던 볼트 4개를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볼트에 미리 결합되어 있던 와셔와 너트는 먼저 제거해 주면 결합하는데 더 용이합니다.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돼요. 와셔를 먼저 끼워주고 볼트를 돌려서 꽉 조이진 마시고 일단 가체결을 먼저 해주세요. 와셔와 너트 체결. 스패너를 활용해 여기 13mm 부분으로 간단히 돌려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이 페달을 연결해 줄 건데 그 전에 발등을 지지해주는 이 스트랩을 연결해 줍니다. 신발을 신고 바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맨발로 바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등 높이에 맞춰서 총 4단계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. 연결은 이렇게 딱 그냥 끼워서 맞춰주시면 끝입니다. 이런 식으로. 오른쪽도 똑같이 진행해 줄게요. 연결은 간단합니다. 왼쪽 페달은 그냥 왼쪽에 돌려서 고정해 주면 끝이에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. 다음으로는 이 안장 기둥을 여기 위에다가 체결해 줄게요. 여기 구멍에 맞게 위에 있는 구멍이랑 잘 맞춰주시고 이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은 핸들 기둥 조립입니다. 안장 기둥을 조립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위에 끼워주고 레버를 통해 시계 방향으로 똑같이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안장을 이제 여기다 체결해 줄 건데요. 이 터닝바이크 특성상 밑에 레버를 풀어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시켜준 다음에 안 움직이게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뒤에 있는 중간에 이 구멍과 이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13mm 스패너를 활용해 옆에 있는 이 볼트를 돌려서 간단히 고정해 줍니다. 반대쪽도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다음으로 뒤에 보이시는 이 핸들을 조립해 줄 건데 이 핸들을 고정해 주기 전에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나사를 전부 풀어줘야 됩니다. 핸들의 이 구멍 4개와 거치대의 구멍 4개에 맞춰서 이렇게 얹어주시고 아까 빼놨던 볼트를 활용해서 체결해 주시면 끝입니다. 자,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체결을 해줄 건데요. 그 전에 뒤에 보시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이 AA 건전지 2개를 활용해서 먼저 건전지를 끼워줄게요. 십자 나사를 풀어서 여기 위에 있는 구멍 2개에 맞춘 다음에 나사를 다시 결합해주면 끝입니다. 참고로 드라이버는 아까 육각 렌치 반대편에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. 핸들에 연결되어 있던 이 선은 뒤쪽에 보시면 펄스라고 적혀져 있는 분홍색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다 끼워주시면 되고 터닝바이크 밑에 본체에 있던 이 연결선은 왼쪽에 초록선 센서라는 곳에 끼워주시면 됩니다.
이렇게 하면 연결 끝.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거를 거치할 수 있는 이 캡을 중간에 맞춰서 딱 소리가 나게 눌러서 끼워주시면 정말로 끝입니다. 자, 이렇게 조립이 모두 완료된 모습이고, 일단 전체적으로 다 조립하고 보니까 어떤가요? 사실 방에 이런 운동기구 하나 드릴 때 디자인적으로 별로면 금방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.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외관을 해치는 부분이 딱히 없어서 저는 일단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크기도 가로 45cm, 세로 90cm, 높이는 약 120cm로 꽤나 컴팩트한 사이즈에 작은 방에서도 공간 차지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. 조립을 하면서 생각했던 건데, 일단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이 터닝바이크의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는 이 전방 지지대에 있는 바퀴. 저렴한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바퀴가 없다면 이동할 때 엄청 불편합니다. 집이나 작은 방에서 사용할 경우 이동이 필요할 때 어디 바닥이 긁히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. 바퀴가 없는 제품은 무겁게 들고 일일이 옮겨야 되는데, 이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건가? 아무튼. 그리고 두 번째는 안장. 소재가 가죽 같은데 두께나 재질, 마감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. 실내 자전거가 애초에 앉아서 오래 타는 기구이다 보니까 안장이 불편하면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, 이 두께감이나 밑에 지지해주는 스프링도 꽤 튼튼해 보여서 수정감이 조금 기대됩니다. 자세한 건 나중에 타보고 더 설명드릴게요. 세 번째는 쉬운 길이 조절. 사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야 다 잘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, 이렇게 간편하게 조절 레버를 당겨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전 더 선호합니다. 특히나 시간이나 효율을 중요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이 조절을 한다고 체결되어 있는 나사와 레버를 다 풀고 다시 결합해서 조절하는 제품이라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힘 빠지는 게 사실이죠. 안장의 위치나 높이, 핸들의 높이 등을 체형에 맞게 쉽게 조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편의시설. 조립하면서 보였던 이 디스플레이랑 거치대, 그리고 밑으로는 텀블러를 둘 수 있는 공간까지 디테일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운동을 하면서 수분이 필요할 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물병이랑 텀블러를 이렇게 바로 꺼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괜찮죠?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심박수 측정과 같은 편의 기능들은 나중에 이용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럼 저는 일단 밖은 추우니까 실내에서 이 터닝 바이크를 30분 정도 이용해보고 실사용 후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그렇게 저는 30분 동안 열심히 터닝 바이크를 이용해봤습니다. 자, 이제 타면서 이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, 맨 왼쪽부터 스캔, 시간, 속도, 주행거리, 누적거리, 그리고 오른쪽에는 심박수와 칼로리가 표시됩니다. 기본적으로 왼쪽에 지금 화살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? 자동으로 한 개씩 넘어가면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힘들어. 본인이 원하는 수치를 특정해서 보고 싶을 때는 여기 버튼을 한 개씩 눌러주면 이렇게 한 칸씩 넘어갑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버튼을 꾹 눌러주면 초기화가 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휠의 무게,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는 여기 물통 위에 가운데 레버입니다. 이거를 왼쪽으로 돌려주면 휠이 가벼워지고,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휠이 무거워져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터닝 바이크를 이용해보고 왔는데요. 그냥 보는 거랑 직접 타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. 일단 제가 예전에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좀 한다고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데, 그때 이용한 자전거 휠은 가벼워서 뭔가 더 무거운 느낌을 원할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은 휠 무게가 스펙상 4kg으로 중량의 범위가 더 넓어서 운동량이 적당히 있었다는 게 일단 좋았고요. 30분 탔는데도 땀이 꽤 났습니다. 그리고 무거운 휠인데도 소음이 진짜 없습니다. 물 트는 소리나 작은 TV 소리 같은 생활 소음에도 바이크 자체에서 나오는 소음이 일단 다 묻히다 보니까 층간소음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밤이나 새벽 일찍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또 소음이 덜한 만큼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. 타다 보면 간혹 무게 중심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, 바이크 자체에서 이 무게에 휩쓸려서 흔들린다거나 기우는 경우는 없어서 안정감 측면에서 좋았고요. 최대 지지 하중도 무려 100kg이라서 큰 걱정 없이 이용했습니다. 다만 조절 레버를 고정하실 때 꽉 조여주셔야 확실히 안정적이니까 참고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조금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, 당연히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심박수와 칼로리, 시간, 속도, 거리 등을 통해 목표의식이 생겨서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. 특별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, 드리프트라는 전용 앱을 다운받아서 실시간으로 경쟁이나 기록 등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건 재밌었습니다. 굳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체형 유지, 건강 관리를 위해 생각을 좀 편하게 하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운동하는 동안 간단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마련해준 패드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쉬운 점을 굳이 얘기하자면, 높이 조절이 5칸이라서 좋긴 하다만 다리가 길고 키가 큰 남성이 사용한다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허리를 세우고 타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키가 큰 편은 아니라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추운 겨울 홈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가 좋았던 터닝 바이크를 리뷰해봤는데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